안녕하십니까. 6월 주간 모의고사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회차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릴 거니 잠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알다시피 항상 이건 필수입니다. 6월은 전범위에서 출제되고 어문 규정 문제와 함께 문법 문제 한 문제가 줍니다. 그리고 어휘는 항상 하나를 별도로 낼 거고, 이유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 너무 한정되게 다이어를 공부하시면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문제를 따로 뺐고 장문의 내용 수정하기라든가 이런 걸 전면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유형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좀 많은 글자를 마주하고 시간 관리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은 무조건 밴드앱에서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증샷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 항상 수강 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자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달은 6천자에서 7천자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읽으시면 8천자에서 9천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건 이런 유형인 거예요. 자, 정의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플라토는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지.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게 사회적 정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 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럼 정의의 개념을 개인의 역할 수행과 공정한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했을 때 각각 나왔으니까 갑에 맞추어서 개인의 역할을 확인하면 되고, 일단 갑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죠. 정의론 해석이야. 나는 롤스의 정의론에 더 공감해. 그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이기적 편견 없이 공정한 사회 규칙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봤잖아. 그러니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그 자체가 바로 정의가 아닐까라고 얘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했죠. 둘이 충돌이 나지 않은 지점, 흥미로운 해석이라는 지점에서 대립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말했다는 점에서 얘는 충분히 적절하고, 을은 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이 내용을 보고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며, 마지막 4번은 사회적 평등보단 개인의 책임과 대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아예 아니라 보니까 해당 정답은 4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병 갔더니 롤스의 원칙을 지나치게 이상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정당하게 획득하고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회가 모두에게 정의롭다라고 해서 개인의 이익에 좀 더 강조를 뒀죠. 그래서 평등보다 뭐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정까지 않겠는데 이제 답이 나온 상태에서 병을 조금 구체적으로 읽을게요. 그러면 정의의 기준이 이제 모두에게 공정한, 그게 바로 뭐다? 절차의 공정성.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회가 모두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서 일부는 일치하지만 그 공정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초점을 두어서 공정성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다음에 결과의 평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얘는 절차를, 저건 또 무슨 말을 했나 보죠.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싶고, 처벌이 중요하다. 범죄자는 자신의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정의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대가로 단순하게 결과 평등을 위한 수단을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결과의 평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는 점에 병과 정 각각 자기만의 의견을 표출했죠. 그런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얘보다 얘가 있다라는 것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지, 얘네들 내용이 일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다 보니 중간에 답을 다르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내용 수정,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내용으로 문제를 물어보려고 해요. 저 단순하게 뭐 부정문, 긍정문 선을 더 나아가 너가 진짜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있어? 그 점으로 가자 이거죠. 자,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현대사회에 나타난 소비문화 회귀라 별표. 이거가 일단 이 글의 주제예요. 까먹지 말라고 잡아드리는 거고, 맥도날드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패스트푸드의 효율성, 예측 가능성, 통제 그 자체가 소비 패턴이라고 정의를 해주죠. 그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상이고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리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계산 있게 맞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어서 답을 하길 원한 거예요. 그 이상을 읽었다면 이제 내용의 확인 정도겠죠.
즉 기업이 제시하는 정형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말이고요. 자, 이러한 맥도날드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미쳐 다양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 자신만의 소비 경험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성과 창의성은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라 사실 개성이라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 다음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맛과 품질의 패스트푸드를 제공한 체계는 소비자의 선택을 단순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경험의 다양성은 희석화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제 리차는 맥도날드가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니 경고를 했고요. 기업은 고객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걸 구조하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비용 대비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으니까. 이러한 통제는 소비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개별적인 취향 특성 다 무시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글의 한 맥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정형화된 제품과 서비스에 저항한다,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기억은 여기 부분이고 니은은 볼 수 있는 게 있나 했더니 제가 디귿리을만 잡아냈네요. 그러면 소비자는 획일화된 선택권 속에서 했을 때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서 이 차이고, 벗어나 개성과 창의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맥락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적 이해.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은 고객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성 있는 소비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 편의성을, 효율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용 대 내용의 문제니까 한번 내용이 잡히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읽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가 바로 이 6월이고, 6월 달은 문제풀이의 방식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이라고 했으니까 읽으시고 상담 비용 약간 이상하다면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했었을 때 해당 내용에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뭐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제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둘 중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는 어디가 해당 내용? 체력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비대면 적으면 안 되죠. 왜? 정신건강 문제인데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의 학업 스트레스, 뭐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 정신건강이 어렵다를 전제로 깔고 비용 지원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제가 경제 여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선생님 실제 경제적 여건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 발생 원인과 경제적 임의로 애초에 힘들다며 정신건강에 있는 원인으로서 작용하니까 그걸 지원해주는 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3번은 이쯤 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갔는데, 자, 성격은 동그라미 치고, 자, 의지가 굳다. 추상이지만 저 단어와 이 단어 맥락이 달라요. 굳는다, 반죽이 굳는다라는 개념이라 해당 내용 딱딱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가 아니죠. 얼굴과 표정과 관련된 내용, 말버릇 중에 습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조건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어로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5, 6, 7 바로 뭡니까? 그래요. 신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문법 항상 그 초반에 확인했는데 이제 문제를 쫙 빼고 난 다음에 문법을 말미에 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문제를 별도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약 지수가 운동을 하면 민수가 공부를 하고 민수가 공부를 하면 영희는 독서를 한대. 매경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냈냐면 지수가 운동을 하면 영희는 독서를 한다. 이 두 개예요. 그러면 영희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인 거고, 난 지금 지수랑 영희를 원하는데 민수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지수가 운동을 하지만 영희는 왜 지수가 나왔을 때 영희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로 나옵니까? 순서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문을 쓰려면. 그러면 영희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 지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정건과 후건을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는 6번으로 할 건데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똑같고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할 건데 체력이 떨어진다 매경 하나 있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이 결론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나는 집중력과 저하되면 플러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집중력과 프로젝트 말했는데 어떻게 운동이? 체력과 프로젝트는 왜? 집중력이 저하되면 프로젝트를 마무리 못한다라는 해당 내용 그대로 적혀있는 정답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게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조건문을 잘 풀고 있다는 거니 제가 문제 좀 어려운 걸 좀 뒤에서 좀 배치를 많이 해놨거든요. 차근차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 7번은 어렵지 않아요. 자,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해서 이거는 어차피 지워버릴 거예요. 안 났다니까 되는 뭐하러 고민합니까? 그럼 전기차 산업이 침체된다니까 얘를 건들 거고요. 실직자는 증가하고 환경오염이 악화된다라는 이 개념만이 잡이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건문 둘 중에 다 참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정권과 후권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조건문을 이제 판단할 때 참인지 거짓에 대한 판단 이거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에 맞춰서 조금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쉬우면 쉽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건 시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풀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독해로 가도록 하죠. 자, 자, 이제는 혈압, 혈당의 심전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대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야, 누가 봐도 되게 초반에 있고 싶게 하는 딱 그런 겁니다. 자,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세한 생체 센서라고 있으니 다는 절대 올 수가 없는데 가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읽을게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걸음수 등 단순한 신체 정보를 측정하는 데 그쳤지만 이러한 방식은 내부 장기 상태는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단점을, 한계를 지적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다가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미세한 생체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패치 기술이라고 적혀있고요. 피부에 부착하면 혈관 내 혈액 성분을 분석하거나 근육의 전기 신호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대요. 진짜 베스트겠네요. 나도 이제 내가 몸이 아프면 알아서 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기대할 것 같아요. 기존의 스마트워치가 외부 신체 정보를 측정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장기까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위치는 다가 너무 명백하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패치가 바로 연결되자마자 바로 정답 1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문제를 좀 일부러 딴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서 땄는지 뭐 그런 건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다? 문제 푸는 속도, 문제 푸는 이용,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9번은 약간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 풀면 안 돼요. 카멜로스 전설은 중세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활약하는 시기를 묘사하였다. 자, 아서왕 전설은 원래 구전인데 문헌으로 기록되며 확립되었다. 이 전설이 문헌으로 처음 등장한 건 바로 1136년에 지어진 제프리 오버 모먼스의 브리타니아 열왕사회다. 그러면 문헌이죠. 12세기 후반인가 또는 무엇이 나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에 12세기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네요. 전반 이야기가 더 맞는데 그쵸? 자, 이후 15세기 중반 토마스 말로리가 쓴 아서왕의 죽음은 아서왕 전설을 종합하는 작품이고 아서왕의 탄생과 몰락을 다루고 있다 소개를 다 해줬어요. 한편 아서왕 전설에 배경되는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로마 제국이 서유럽에 철수한 시기가 일치한다라고 또 다른 정보가 시작됐어요. 이건 문헌이 아니죠. 당시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브리튼족의 지도자를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아서왕이 영웅으로 등장이 되었는데 시대적 배경은 시기와 일치한다 했으니 어디가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라고 해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까지라고 했는데 중반 안 되고 12세기 후반은 문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둘 중에 하나에 전반은 제외되니까 2번으로 되겠습니다. 풀만한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문제 자수 맞추려고 문장 자체를 좀 짧게 넘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번은 좀 짧아요.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 얻고 마른 몸을 얻게 되고 사람은 타인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대부분은 타인과 적극적으로 대인관계 맺고 어떤 연예인은 다이어트 이후에 더욱 당당한 그러면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요소를 진짜 여러 번 적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바로 다이어트 이꼴 결론 자신감을 형성해준다 끝.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는 뭐다? 이 가정에서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친다라고 해서 건강 측면이 아니라 인간은 타인의 평가를 받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욕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 자체를 부정해서 자신감을 얻는 그 과정까지에 대한 내용을 내면으로 치환한 것은 충분한 반론거리가 되죠. 근데 이제 4번 같이 대중매체 조작을 하려면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반론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풀 때 해당 내용 핵심을 좀 잡아내시면 좋겠고 11번처럼 강화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찾아내서 밀접한 걸 골라내면 돼요. 그럼 제2국은 최근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을 했대요.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주거 문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대도시 내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여전히 대도시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 들죠. 시간 부담 커지죠. 생활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대요. 따라서 대도시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형합엔 도시 외곽에 단순히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곽에 그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인프라를 확충해라. 주택이 제일 쉬운데 이거 확충하는 거 참 만만치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얘 가지고 강한 문제를 불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2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K국에서는 도시 외곽에 주택 공급을 늘렸다.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는 건 이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결과물이라서 논지 강화랑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제2국은 대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을 장려하고 있더라 그러면 대도시 내 해결 방식이라 논점을 어긋났고요. 다음에 제2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대도시 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데에만 하루 평균 2시간. 그럼 얘네들이 짚었던 문제 상황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제2국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양질의 일자리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런데 체육시설과 공원은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문제점 그 자체를 하는 자료다 보니까 얘도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의 조건은 해결책을 하는 근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한 번 더 확증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 여러분이 문제를 잘못 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답, 적절한 답 이걸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쉬운 문제 안 드렸어요. 이걸 계속 저번 달에 오류가 내는 바람에 항상 죄송합니다. 자, 기원전 1세기경 한반도에 전해진 철기 기술의 기원을 둘러싸고 학살이 갈렸다. 고고학자 최. 이 기술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이동했다. 장인 집단에 의해서 철기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럼 그 장인들이 한반도 토착 세력보다 두 가지 대비 나왔죠. 정교한 야금술을 지녔다. 그들의 제작 방식이 쇠도끼의 미세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고 강조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그들에 대한 정체를 찾아냈어요. 반면 역사학자 김은 철기 문화가 한반도 내부 별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니 이들이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인물이죠. 초기 철기 유물의 명문을 남긴 주체라고 해석한다. 고고학자 박 역시 이들이라고 하면 같이 지역 지원과 자체 기술을 결합해 실험적 생산을 수행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최 어딨냐 최 지지자들은 그들이 제공한 학금 분석 데이터가 중국 동북 지역 유물과 동일한 비율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주장 그러면 리을은 해당 내용에서 여기에 있는 역사학자 김 그 다음에 여기에 고고학자 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리을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장인을 말하기 때문에 별도고요. 해당 이들은 내부에 있는 인물만 되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검토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거는 풀 수 있었을까? 문제를 일단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적어드렸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만 한번 봐보세요. 언어학자인 소시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는 역사성이라고 한다. 역사성을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자.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는 확대, 축소, 이동이 있다.
확대는 본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의미 축소는 본래 의미보다 훨씬 더 좁아진다. 그 다음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서 이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시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영감은 의미가 축소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얘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기존에 이제 확대를 했었 의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를 축소시켰다 근거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낸 이유가 암기로 풀어야 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리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에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어리다라는 개념과 달라졌다라는 점에서 확대가 아니라 이동이라는 점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기존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리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은 한번 해보시되 문제는 분명히 틀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결의와 관련된 것은 의미의 확대가 맞는지 얼굴의 의미가 축소가 맞는지라고 했을 때 얼굴은 처음에는 몸을 포함한 내용이었죠. 지금은 앞면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축소라는 개념이 적절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 이거는 매우 쉬운 쪽이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인정은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는 다리는 우리 지금 동의어가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축소가 아니라 확대에 속해요. 그 다음 마누라는 굉장히 의미가 축소됐어요. 왜냐면 여전히 마누라는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아니란 점. 그런 다음 어여쁘다는 의미의 축소가 아니라 불쌍하다가 예쁘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이란 점을 들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인정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 사람의 성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동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낸 거라 이 정도. 그 다음에 마누라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워지고 제 영감과 어리다와 관련해서는 확대되려면 문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해서 풀어달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는 되지 않고요. 결의에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친족 간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민족 간의 관계다라고 해서 확대까지 가는 거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그게 현대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이어 문제에 좀 다른 버전을 내고 싶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4번 논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지는 핵심을 읽는 거죠. 자,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67개 국가가 IMF의 지시를 따랐다. 그중 9개의 국가만이 저소득 상태에서 고소득으로 바뀌었다. 9개 국가 중 아시아 오직 한국과 타이완뿐. 근데 이는 교육, 저축과 함께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고부가 가치 생산이 있고 기술을 육성함으로써 가능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꽤 선진국에 속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 경제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에 가깝고 그 성공을 당연히 자랑스럽다라고 하면 논지는 자랑스럽다로 끝나요. 근데 그러나 한국의 성공은 국제 무대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원화는 일본이나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 지역의 다른 경쟁들에 비해 더 강세가 있고요. 이는 한국 경제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수출과 관광사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수출을 했었을 때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둔화시켰고 한국 계속해서 화폐 전쟁, 어떠한 비율대로 화폐를 바꿀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원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수출이 잘 되면 상품이 많이 팔리니까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은 이제 같이 동반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평가절하 별표. 그러나 최근의 경제사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사는 2010년 당시 브라질이 예시로 들어있고요. 강력한 통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장관 기름 안테가가 미국이 이끄는 화폐 전쟁의 피해자로 선언을 해요. 그 브라질은 자국 평화 통화를 평가절하를 했고 당연히 수출, 관광산업이 증진이 됐겠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추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최악이에요. 브라질은 성장하지 못했고 자국 화폐 가치는 하락.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지금 겪는 현실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우리나라. 브라질 경제는 심각한 침체, 브라질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진화를 하기 위해 급속히 이자율을 높였는데 이것도 근데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자, 만약 한국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원화의 평가 절하는 매우 손쉬운 방식이지만 비슷한 길을 걷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 논지일 거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 오히려 오늘날 브라질의 상황처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1번에 금리나 인플레이션의 그 어떤 팩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심이어야죠.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화폐 존재에 참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한국의 성장을 위해 이게 목적이죠. 원화의 가치를 낮추는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정답 3번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 논지는 어차피 글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이 짧든 길든 끝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법이 있다 보니까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현상이니까 니은 첨가한 다음에 이건 첨가. 여기 보면 다 적혀있어요. 교체, 탈락, 추격, 첨가 중에 하나를 찾아내라잖아요. 자, 다음에는 여기 옆에 발음도 적어드릴게요. 이제 진짜 추론해보세요. 다음 유음화인 교체가 있고요. 숫하다는 음끝이 있어서 먼저 교체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흑하고는 흑 자체에서 탈락이 있고, 흑하고라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서 축약이 같이 있죠. 그리고 얘가 피읍, 오로지 축약만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만 됩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는 제가 글을 읽지 않아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6번 문제.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품사의 통용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봤을 때 얘는 격조사 앞에 결합되어 있는 수사이고, 얘는 꾸며준다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관형사까지 빠질 수 있고요. 잘하다는 동사하고 크다 작다는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2번 정도는 의미로 구별은 됐어야 됐다고 봐요. 잘한다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자다, 충분히 자다 동사고, 누워서 자다 동사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는 단어 밑줄만 보고 잠만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고, 날만큼은 띄어져 있고 얘는 붙어져 있으니 이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 답이 나왔어야 됐고 정답은 3번. 왜냐면 다른 품사여야 되는데 같은 품사니까. 자, 다음에 있는 문제 17번으로 바로 갈게요. 17번은 대등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다 끊어주시고, 날씨가 추워지자 겨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의 예시, 사람들이 없는데 공원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의 예시,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한 게 아니니까 니은의 예시, 오늘은 눈 오고 어제는 비가 온 게 상관이 없으니 기억의 예시. 정답 몇 번? 3번. 자, 해당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대등과 종속에 대한 관계고, 둘 이상의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18번은 리을이 딴말가 있을 때 나지 않는다 핵심이고, 해당 리을이 다 있다 보니까 얘 보고 문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자, 얘는 바느질의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얘고요. 살코기는 히읗을 갖고 있는 체연이 고기랑 결합되어 있는 예시며, 얘는 삼질이라는 단어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것이고, 열다와 닫다가 결합돼서 리을이 탈락한 개념은 오로지 1번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어문 규정을 드려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8번에 있는 예시는 공부하라고 낸 거니까 확인 부탁드리고, 이제 19번과 이제 마지막 20번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내용 발문 잘 읽어주셔야 돼요. 옳은 것만 고를 거고요. 얘는 옳지 않은 것만 고를 겁니다. 자, 19번 시작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제국은 인접국에 대한 기술적 우월성이 대략 영토의 크기와 상호균형을 이루는 점까지 팽창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접국에 대한 기술적 우월성 하나, 그리고 상호균형을 이루는 데까지. 자, 근데 이전에는 국가 규모가 거리 그 자체보다 오히려 방대한 거리에 필요한 시간과 통신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국, 로마 제국 모두 현존하는 어느 국가보다 훨씬 큰 게 확인됐죠. 그 국가의 크기에 부담을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더 많은 중간층을 가진 방대한 관료 조직 유지의 필요성, 영토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통합의 어려움, 인력과 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긴 국경선의 군대를 소비해야 되고요. 과중한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럼 분명히 큰 영토는 그 자체에 이점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다양한 자원 소유. 그래서 국토의 크기는 커야 된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한 방비가 얼마나 있는지에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크면 클수록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을 무조건 능가해야만 하는 거고요. 왜냐면 침략당하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제국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까지 무조건 팽창하면 국내적으로 제국의 사회기구가 계속 긴장 상태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최대 한계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 버리면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로마 제국과 중국 고대 제국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그 중요한 요소는 행정적 상부 구조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에 필요한 군대 유지, 군수품을 공급하는 비용, 그게 곡물과 재화의 총생량에 비해서 과중하면 비중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으로 이제 가혹한 징세가 있었는데 이건 쇠퇴의 근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보면 인접국보다 우월한 군사, 재정적 능력이 제국 유지에 완전히 필수라는 거 알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다면 이유는 제국의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하게 되면 이제 쇠퇴할 가능성이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니은에 대한 내용도 쇠퇴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확률에 대한 개념이 쇠퇴의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대체로 제국의 크기가 커질수록 영통 팽창에서 얻는 비용도 같이 커지는 비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전체가 다 맞아서 정답 4번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국에 대한 크기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이제 다음에 이제 20번은 옳지 않은 것만 고르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맨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조심하라고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국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기록물인데 역사적인 가치가 당연히 크겠죠. 이에 유네스코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 일단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총 1893권 888책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고요. 실록의 관행은 분명히 길고 복잡한데 다 특징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가려면 효종실록, 지금 선조, 수정실록, 그다음에 광해군 일기 여기에 주목해야 되니까 부차적인 내용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자, 사관이 국왕의 공식적 언행, 주요 사건을 매일 기록, 사초 만든 것,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세왕은 전왕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여기부터 시작이죠. 실록청을 세웠다, 별표. 그럼 우리가 효종이라는 그 시작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 왕이니까 그 다음 왕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종과 효종의 순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실록청은 사초에 담긴 내용을 취사 선택해 실록을 만드는 해설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은 전 왕의 묘를 붙여 땡땡 실록이라 불렀다는 두 번째 조건. 이름에 대한 이야기. 자, 고종 때에 강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철종의 실록은 고종 때니까 우리가 왜 철종까지인지도 알겠죠. 고종 이유가 없으니까. 자, 한편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을 때 그 뒤를 이은 국왕이 실록청 대신으로 일기청은 조건이 정변이 하나가 나오고요. 물러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만 할 거니까 광해군 일기라는 해당 디귿에 대한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좀 집중해서 읽어야죠. 자, 인조 때 광해군 실록이 아니라 광해군 일기가 실록이 아니라 일기가 간행된 것은 이때 보니까 이유는 잡아내야 되고요. 일기는 명칭만 실록이라 부르지 않을 뿐 간행 과정은 동일하고요. 그러므로 일기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칭만 다를 뿐. 그리고 마지막, 이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붕당 간의 대립은 실록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니 붕당 간의 대립 찾아내시고,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란 붕당이 등장한 이래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과 인조 때까지만 해도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건 별개로 둘게요. 왜냐면 우리는 심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효종, 현종, 숙종이 나왔으니 효종, 현종, 숙종이니까 전대가 맞네요. 그러면 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분당과 대립이 심해졌고 효종 때부터는 집권 분당이 다른 분당을 폄훼하기 위해 똑같이 적혀 있으니까 실록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실록은 땡땡 수정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제 하나씩 볼 거죠. 그러면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이 중요한 거고 아니면 실록청 아니면 일기청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하신 분은 문제 안 보신 거예요. 근데 선조수정은 광해군 때 설치된 실록청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X고요. 다음에 광해군 일기는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전부 다 없는 오로지 3번에는 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알다시피 글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못 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문법 한 문제 정도가 좀 어렵지 나머지 건 좀 괜찮다고 싶으면 95. 좀 더 어렵다 그럼 90. 이제 85. 이 마지노선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85가 아니라 80, 75, 70이면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독서를 해야 되죠. 해야 되고 문장을 보는 능력치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이제 검토를 드리려고 6월 모평은 다 이렇게 6월 주간은 이렇게 됐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6월 둘째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